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멘스에서 솔리드 엣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2011년 8월에 출시된 솔리드 엣지 ST4와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과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디자인 배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솔리드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솔리드 엣지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는 ST4, 1, 2, 3, 4 계속 가는 중에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지를 주안으로 해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T4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계 설계와 관련된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협업, 그 다음에 판금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 드래프팅이라고 하는 큰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급 설계 기술 같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동기식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쓰실 수 있는지 빠른 리비전 관리와 더 나아진 2D, 3D 재사용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입이냐 고참이냐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이제 설계 툴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3부터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동기식과 정렬식,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모드와 오더드 모드가 이 하나의 솔리드 엣지 안에서 구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 이제 회전 형상, 샤프트 형상에 대해서 라이브 섹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샤프트 형상을 그리실 때 이제 스케치를 하시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만일에 2D의 어떤 스케치가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타캐드에서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스케치화 시키시거나 혹은 작업을 하시기 되게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D에서 있는 도면들을 크리에이트 3D라고 하는 엣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가지고 오시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셨을 경우에 그 형상의 단면에 대해서 라이브 섹션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스케치를 만들게 되고요. 그 스케치에서 바로 기존에 쓰셨던 이 치수들을 2D 혹은 있던 것들을 바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3D PMI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2D 스케치를 쓰셨던 게 아니고 이제는 3D에서 그 치수들을 바로 이용해서 스케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이브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면을 만드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케치, 3차원에 만들어진 스케치에서 치수들을 부여하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회전체 형상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네트워크, 어떤 리브나 이런 보강제 형상들을 만드실 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수정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기식 기능들은 형상 자체를 제어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 형상의 규칙을 가진 것, 대칭이냐, 어떤 면을 이용하고 있느냐, 어느 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어떤 반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수나 혹은 드래그를 통해서 제어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에 있는 아래 그림처럼 어떤 면인과 면에 대해서 스케치가 없더라도 이런 치수들을 바로 주셔가지고 제어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4에 가면서 바둑판 같은 형상이 리브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미들 포인트, 두께가 만일에 조금씩 다른 형상들의 리브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미들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치수로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기식 기능에서 수정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니즈와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발달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스케치, 우리가 과거에 파라메트릭과 히스토리 베이스라고 하는 2D 스케치 베이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고요.
3D 스케치 형상 자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케치, 그러니까 X축의 스케치와 Y축의 스케치, Z축의 스케치를 합쳐서 만든 형상들을 수정하시려면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형상 자체를 옮기시거나 각도를 주시거나 그 다음에 이 치수를 줘서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들로 현재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기능이 이제 3D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 규칙을 주면서 형상을 바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2D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홀에 있는 센터 포인트와 옆에 있는 렉탱귤러 홀의 미들 포인트를 가지고 두 라인에 대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하나의 홀을 이동시켰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속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2D에 있는 스케치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 자체에다가 구속을 줘가지고 하나를 움직이시면 다른 것들도 제어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과거의 동기식은 형상 자체를 제어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발전을 더 거듭해가지고 형상 자체에다가 구속 조건들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정렬이나 혹은 호리젠탈, 버티칼 같이 여러분들이 스케치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들, 기존 2D 스케치에서 많이 쓰시던 기능들이 이제는 3D에서 형상 자체에다가 구속을 주면서 원하시는 형상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능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2D 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도 이 규칙만 하시면 3D에서도 형상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형상을 만드시고 나면 위치를 구속을 주시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 히스토리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2D 스케치 쓰시는 것과 똑같이 정렬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시거나 혹은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속을 끊어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편리하게 형상 자체를 쓰실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실 거는 이제 형상들을 이 구동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특정 위치에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나 혹은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될 그런 물체들,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슬롯에 어떤 특정 위치에 놓게 되는 어떤 구속 조건을 주는 것들이 아까 전장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릴레이션십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계속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동영상에 보시게 될 건데요. 이런 형상들을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셔서 3D에서도 동기식에서도 구속을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기식이라고 해서 혹은 이제 동기식이 3와 4, 5 계속 넘어가게 되면서 동기식 자체 이제 싱크로너스 모델링, 뭐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쓰기 편한 기능들이 계속 보완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불편한 작업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작업 중에 뭐냐면 어셈블리에서 형상들을 구속을 주면서 어셈블리를 구성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지대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적인 작업은 베이스판을 하나 놓고 하나의 부품을 불러서 3가지 조립 포인트를 주고 또 다른 파트를 불러서 또 3가지 조립 포인트를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총 4개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솔리드 엣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반복 작업들을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동영상에서 보시게 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작업을 하시고 나면 만일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홀이 있습니다. 볼트를 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볼트를 카피해서 어떤 하위 어셈블리 하나를 카피해서 다른 홀에다가 구속을 주게 되면 나머지 면이나 혹은 다른 이 걸치게 되는 구속 조건들을 같이 카피하셔가지고 바로 구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4개의 지지대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총 4번의 임포트 작업과 그 다음에 12번의 구속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를 하시고 나면 카피하면서 총 한 2-3번의 정도의 작업으로
형상도 카피하시고 후속 조건까지 카피하셔가지고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중에 롤러를 한꺼번에 옆에다가 카피해서 움직이면서 구속 조건까지 같이 거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라운드와 챔퍼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후작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작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의 형상과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조립하는 형상이 다른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커다란 어떤 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관을 볼트로 조립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누적 공차가 발생하거나 가공 시 이제 큰 구조물이 큰 경우에는 이 조금의 형상적인 공차 혹은 작업에 실수만 있어도 조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홀과 홀이 삐뚤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실제로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현장에 가서 관을 맞춰놓고 이 구멍 파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도면에는 그 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어셈블리 상에서는 홀이 뚫려서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엣지, 기존의 엣지에서도 후작업으로서 그런 홀 작업은 당연히 제공을 했고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라운드나 챔퍼와 같이 형상들을 어셈블리에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주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립을 하고 나서 라운드를 가공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다른 부품들이 무리가 없도록 하는 어셈블리를 하고 나서 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이런 형상들을 통해서 파트 형상은 각이 져 있고 어셈블리 형상은 라운드가 들어가는 그런 조립 절차에 따라서 가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카탈로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커먼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피팅류나 혹은 관류, 뭐 아니면 이제 모터나 여러 가지 구매를 통해서 표준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2D 도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시수들을 보면서 실제 모델링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작업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3D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가장 속도를 완벽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더없이 좋은 시간과 퀄리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제 솔리드 엣지에서 여러 업체들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ST4를 나중에 설치하시게 되면 거기에 첫 장에 보시면 이런 카탈로그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URL과 접속이 되도록 아예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밸브, U-조인트, 액추에이터, ABB사나 다른 여러 회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찾아서 3D 데이터 파일을, 솔리드 엣지 파일을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 부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파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URL에서 이제 벤더 이름이나 디멘전, 파트 네임, 파트 넘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빨리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데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 기존에는 이제 설계를 하실 때는 이제 형상 자체가 그 다음에 간섭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제 반사나 거울 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이 3D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이런 형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이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각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뭐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치수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 그 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원근감을 주실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설계 기능 중에 패스너 시스템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이 조금씩 더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재나 등급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중심이나 혹은 특정 위치에다가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트의 조립 방향들을 재설정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도면하고 연계가 돼서 오토발론으로 어떤 볼트, 너트, 와셔들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토발론 기능도 연계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시는 분해뷰 제작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능에 더 추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라인을 추가하시거나 혹은 라인을 수정하시거나 분해를 해서 더 많이 바꾸시거나 그 다음 삭제해서 다시 만드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들을 움직이시면 분해뷰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쉽게 수정하실 수 있는 모디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해뷰를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3와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ST3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했고요. ST4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ST3가 기능은 많아 보이시지만 ST4에서 기능들은 더 많아졌고요. 단지 ST3에서 이제 계속 추가됐던 기능들이 이제는 좀 안정화돼서 분류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T4에 보시면 이제 삼각형 더 늘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분류가 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T4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ST4 초기 화면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 상단 그림 중에 4가지 섹터 중에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조그만 글자들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중에 아까 보셨던 어떤 커뮤니티라고 해서 온라인 카탈로그를 보실 수 있는 창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것 다 이 화면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가시는 게 아니고 솔리드 엣지 첫 화면에서 연결이 돼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솔리드 엣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커뮤니티와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만일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회사들 이런 사례들 혹은 어떤 좋은 점, 어떤 작업 설계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전 세계에 있는 솔리드 엣지 유저들과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번역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뉴스그룹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발췌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 기능에 있어가지고, 머티리얼과 매핑, 스크린, 배경, 조명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좀 더 향상이 되는 기능들로 계속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다중 스레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키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속도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사와 가까운 여러분들의 결과, 설계를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어떤 퀄리티의 가상 설계 제품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급 기계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급 설계 기능에 대해서 이제 동기식 기능과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들을 통한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조금 편집을 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섹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토캐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2D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내용들만 셀렉트해서
이제 솔리드 엣지로 가지고 와서 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라인들은 제가 편집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바로 3차원상에 배치해서 방향성을 주거나 혹은 값을 주거나 혹은 지금처럼 360도 다 만들게 되면 제가 라이브 섹션 옵션을 키면 기본으로 지금 3차원 면을 자른 스케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했던 치수들은 전부 PMI 실제 치수로 다 변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상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피하거나 무브할 때 구속 조건들을 선택해서 바로 옮기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옮기신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구속을 깨고 다시 또 구속을 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홀과 홀을 선택하면서 옮기면서 그 구속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썼던 혹은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구속이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롤러를 배치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자, 이런 라이브 섹션을 통해서 작업을 했던 데이터들은 가서 보시게 되면 모든 치수들을 3D에서 스케치처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이제 동기식에서 어셈블리 자체에 대해서 전체를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구속들이 따라가는, 구속과 형상들이 따라가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썼던 부품이 각도가 약간 있는 부품인데 개선된 형상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것들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릴레이션십을 이용해서 직각을 만드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것들을 바꾸시려고 하면 스케치를 바꾸시거나 혹은 이 판금에 있어서 이 각도를 바꾸시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직각으로 세우겠다는 명령과 면을 찍으시면 바로 직각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따로 릴레이션십의 파트에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바꿔놓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롤러와 브라켓 두 장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옆에 있는 똑같은 형상에다가 새로 만드신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파트들을 불러서 다 이 구속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짚고 홀과 홀로 이동을 해라. 얼마만큼. 그리고 구속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갱신해라라고 하면 그 홀과 홀을 찾고 그다음 면들을 찾아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속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구속을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했던 그런 이 반복 작업들을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썼던 부품들, 브라켓들은 동기식을 통해서 바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롤러는 기존에 썼던 2D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크리에이트 3D를 통해서 바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라이브 섹션을 통해서 두께를 바로 늘리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형상을 바꾸시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롤러를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롤러와 브라켓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피해야 될 때, 아까 제가 지지대를 여러 개를 카피할 때 작업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그냥 선택을 해서 이 구속 관계를 갱신하겠다는 명령 하나만 가지고 제가 구속을 따로 준다든지 혹은 따로 뭐 여러 가지 작업 없이 이 홀에서 이 홀로 카피하면서 구속을 갱신해라 라는 명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ST4에서 새롭게 들어왔던 기능들 중에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협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저와 뭐 A라는 회사 혹은 A라는 부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협업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각각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부서에서 우리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무 회의를 해서 혹은 자료를 공유해서 이 설계됐던 것들을 갱신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CAD 툴이 같으면 파일을 통째로 주거나 혹은 CAD 툴이 다르면 변환을 해서 주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면 이 사람은 줬는데 메일이 안 갔거나 혹은 제가 급해서 일주일이 아니고 뭐 마감이 되기 이틀 전에 납기 이틀 전에 이제 뭐 다시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뭐 배달 사고가 나거나 서로 약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최악의 경우 조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받쳐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에는 JT라고 하는 글로벌한 뷰잉 포맷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고요. 지멘스사에서 개발해서 전체 모든 거의 대부분의 CAD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JT를 근간으로 해서 리비전 관리나 협업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설계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혹은 실수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소위 설계자 얘기대로 빵꾸가 나는 그런 사태를 막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의 상당수는 PDM을 기반으로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리드 엣지는 기본적으로 자체 내장되어 있는 인사이트라는 작은 이 부서에서 쓰실 수 있는 PDM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팀센터 익스프레스 중소기업 정도의 사이즈에 쓰실 수 있는 것과 전 세계를 커버하실 수 있는 팀센터라고 하는 이 제품군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변환시키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사정과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멀티 CAD를 가지고도 설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다른 CAD를 쓰는 건 뭐 당연하고요. 부서 안에서도 다른 CAD를 쓰실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A라는 CAD를 쓰고 있고 저희 부서는 솔리드 엣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줄 때 항상 문제, 중립 포맷 IGS를 줘서 소실되거나 혹은 뭐 다른 쪽에서 A라는 CAD를 줬는데 저희 쪽에 변환이 없으면 또 전화를 해서 변환을 해달라, 스텝으로 변환해달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아주 많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JT와 팀센터라고 하는 두 가지 툴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리비전 관리와 협업까지 한 번에 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솔리드 엣지를 쓰시는 부서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CAD를 쓰시는 부서도 당연히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CAD를 저장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고 하면 뷰잉 툴로서 J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JT라고 하는 툴은 뭐냐면 CAD 툴이 없이도 보실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쓰실 거냐면 제가 그 솔리드 엣지에서는 그 JT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엣지로. 그리고 새로운 CAD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엣지 데이터로. 그러면 A라고 하는 부서에서 A라고 하는 CAD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게 JT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제가 가지고 와서 엣지 데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저는 그 부품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부서가 뭐 홀을 뚫는다든지 뭐 라운드를 준다든지 했을 때 JT도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JT를 이용한 엣지 데이터도 역시나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다음 날이나 열었을 때 A라는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A가 바꾼 내용들이 갱신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바뀌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설계를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동일 CAD 안에서도 되고 이종 CAD조차도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엣지 기능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립 포맷, 뭐 스텝이나 IGS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기능과 그 다음에 방법으로 여러 CAD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팀센터에서 보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거나 팀센터에서 구조를 만드셔가지고 엣지에서 그것들을 바로 가지고 작업하시는 것도 역시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CAD만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보험을 보험을 표시하게 될 경우에 회사마다 조금 규칙이 다릅니다만 가도번, 진도번을 쓰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면을 다 열어서 확인하시거나 뭐 어트리뷰트를 다 수정하시거나 파일 네임을 다 수정해야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셨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팀센터나 팀센터 익스프레스 기능에서
보면서 어트리뷰트들을 거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CAD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갱신이 되면서 훨씬 더 도면을 열었을 때 도면 자체를 열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연계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CAD만 쓰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의 탓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실수들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엣지가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간단한 데모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륜차에 기름 탱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예제는 프로이 예제가 되겠고요. 그 프로이 데이터를 가지고 엣지에서 지금 보시는 건 다 JT를 통해서 팀센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센터에서 이런 형상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엣지 데이터를 열게 되면 그 JT 데이터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엣지로 변환이 되어서 엣지 어셈블리에서 프로이 데이터들이 엣지로 변환이 돼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상들을 이용해서 엣지에서 어떤 조립품이 바뀌거나 형상들이 있는 것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위치들을 제어하시면서 조립 위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엣지에서 쓰시는 것과 동일하게 프로이에서 엣지로 바뀐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름 탱크를 이용해서 저런 조절부를 바꾸진 않기 때문에 조절부가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조절부에 맞춰서 이제 형상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 간의 간격이 A라는 부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알려주거나 혹은 데이터를 보고 맞춰봤을 그 시점에 알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여시거나 새로 여시게 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차를 두고 제가 잘못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막아주시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갱신이 되게 되면 서로 이런 확인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런 엣지 데이터들도 갱신이 돼서 이 새로운 엣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실제 일부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JT 데이터를 통한 다중 설계를 통해서 설계의 분량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협업을 하셔야 어떤 사람에 의한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업을 위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은 오토캐드 데이터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어를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 캐드 툴, 웍스나 인벤트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로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다이렉트 오픈해서 엣지 데이터로 변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PD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시면 좋으냐면 설계를 하지 않는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될 경우, 구매나 혹은 다른 이제 Q 같은 경우에 CAD를 따로 거기서 사용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아크로바트 리더 같은 경우 굉장히 가볍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에서는 구조와 형상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3D PD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협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굉장히 기능은 많이 있는데 제가 엣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규모 작업들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판금 설계 시뮬레이션이 추가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금 설계를 위한 어떤 미들 서피스 추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쉘과 솔리드 메쉬
메시를 둘 다 하이브리드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방식으로 개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트란 솔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퀄리티, 해석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캐스트라고 했을 때 캐스트의 판금 부분에 대해서 이 솔리드로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들 서피스를 추출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가볍고 좀 더 이 올바른 그런 값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간략하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결과도 빨리 얻으실 수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판금만 가능했었고요. 판금에 이제 시트 메탈에 가셔가지고 미들 서피스를 추출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뮬레이션 자체에 이제 미들 서피스 추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이제 조립할 수 있는 축이 하나 있는데 그 축과의 어떤 이 솔리드 부분과 박판 설계라는 서피스 부분이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메시가 되면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4가지 옵션이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더 작업이 올바른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메시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프레임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빔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빔도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I빔, T빔, C채널 혹은 박스빔 같은 그런 것들을 정의하셔가지고 그것들에 있는 간단하게 형상들을 정의하시면 빔이라고 정의하시게 됐을 때 빔 해석을 따로 저희 쪽이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빔 설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용접에 있어서도 컨택 부분에 좀 더 작업이 편리하고 알아보시기 쉽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박판 2개가 중간에 용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들 서피스 추출을 하시고 이 조립이 되는 부분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라인을 끄시면서 그 부분에 이제 컨택이 들어가시게 되면서 이 부분이 용접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업이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뮬레이션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파트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구조강도 해석이나 이런 간단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된 시뮬레이션,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어셈블리 구조 해석, 아까 박판 판금 해석, 빔 해석, 그 다음에 구조강도 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셈블리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솔리드 엣지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기능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설계자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주안점입니다. 자, CA도 굉장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과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리드 엣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자들이 아주 쉽게 선택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도록 구조강도 해석이나 설계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저희 쪽에 PMAP이라고 하는 전문 해석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MAP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 영역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MAP은 일단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요. 우주항공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 해석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판금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캐스트와 바퀴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들 서피스가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자체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미들 서피스를 바로 추출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박판의 중간에 보시면 얇은 금이 하나 생기면서 형상이 서피스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컨피그를 조절하셔가지고요. 필요한 것들만 정의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부분, 지금 만드신 부분은 서피스 모델링이고요. 그 위에 이제 지지하는 형상은 솔리드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 쪽에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믹싱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그 부분으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보시면 솔리드일 때는 붙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들 서피스를 주시하시면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택을 거는 작업들도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컨택이 생겨서 빨간 점이 생기면서 두 개의 면이 실제로는 붙은 걸로 해석을 해라 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보는 부분, 확인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들을 조절해 주시게 되면 좀 더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금 설계 툴들을 이용해서 바로 메쉬와 그 다음에 나스트란 솔버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바로 얻으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설계자분들도 충분히 하루 이하의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구조강도 해석이나 이 제품의 퀄리티를 얼마 정도의 안전율로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될 거는 이제 이런 결과값을 얻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안전율이 미흡하다.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제 동기식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형상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해석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동기식에서 바로 형상들을 수정하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늘리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쭉 당기시면 치수들로 다 제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치수들로 다 제어해서 여러분들이 더 안전한 형상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바퀴 부분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상을 바꾸시면 바로 솔빙만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메쉬와 솔빙을 통해서 바로 결과값을 얻어서 이런 형상을 바꿨을 때 내 설계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값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은 바로 리포팅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리포팅 기능으로 결과값들을 싹 정리해서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 있어가지고 이런 룰을 정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 클래스 드래프팅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이제 여러 가지 표준을 지킬 수 있는 드래프팅 관련 내용이고요. 드래프팅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계속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규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도, 러시아, 중국 모두 다 이 도면 규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계속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기능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표절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멀티라인 혹은 텍스트 속성 정렬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브로큰 뷰 혹은 섹션 뷰의 리뷰를 필요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 숨겨서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파트리스트에 엑셀처럼 셀을 병합하거나 칸을 줄이거나 혹은 칸 크기에 맞춰서 뭐 이 글자들을 줄여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글자들을 돌리거나 뭐 치수들의 표기값을 돌리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 드렸던 파스너 시스템에서 이제 같이 오토발룬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지금처럼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그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어떤 규격을 가지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성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미리 보기나 혹은 이 출력할 때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대 축소하면서 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다중뷰, 다중시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출력하실 수 있는 기능들 혹은 이 뷰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시트 스케일들을 연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했고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드리게 되면 ST4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혹은 본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겠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크게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델링이나 어셈블을 통한 고급 설계,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판금 설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월드클래스 드래프팅이라고 하는 4가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ST4에 대해서 방향성과 추가된 기능들을 알았으면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라이브 섹션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이브 섹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시고 있는데요. 라이브 섹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와 작성 방법이 동일합니다. 3차원에서 쓰시는, 그러니까 3차원 뷰에서 쓰시는 2D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을 하시고 나서 그거를 중심에 있는 면을 이용해서 잘랐을 때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스케치에다가 치수를 바로 주시게 되면 그 치수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롤러 같은 굴곡이지거나 나타나는 부분들이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 2D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나타난 라이브 섹션 스케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형상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JT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고 하면 팀센터와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작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 가지 CAD 데이터들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제 이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형상들을 JT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JT가 되어 있는 것들은 어셈블리를 부르시게 되면 그 각각의 본뷰를 이용해서 JT들을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뷰에 있는 JT들을 다시 엣지로 불러들이게 됐을 경우에 그 JT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엣지 파일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CAD 데이터들이 이 업데이트했을 때 JT를 업데이트하고 JT를 업데이트했던 것들이 받아들인 엣지 새로 만든 엣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엣지 자체만으로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팀센터하고 같이 엮였을 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T상의 모든 데이터 및 정보 호환이 가능하게 하냐, 그 다음에 뭐 신속한 지식 공유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리비전 관리.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폴더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리비전,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팀센터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툴이고, 그 다음에 JT 데이터는 눈으로 보는, 설계자 입장에서 눈으로 보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을 뚫거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다른 한 분이 질문하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냐라고 하는데요. 팀센터와 연계된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 형상들을 JT를 통해서 비교하실 수 있는 기능, 컴페어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리비전 A, 리비전 B, 어떤 바꿨을 때 홀이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제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는 좀 그렇지만 컴페어 기능이 있어서 리비전별로 형상들을 비교 검토하는 기능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주일 전에 만든 제품과 지금 만든 제품을 CAD상에서 확인을 하시려면 다 띄워놓고 눈으로 보시거나 혹은 이 다른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눈으로 보시거나 혹은 어셈블리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확인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팀센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놓으면서 뭐가 틀리냐라고 이 문의를 하게 되면 팀센터의 기능 중에 이제
이 JT들을 컴페어하면서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리비전별로 확인해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 솔리드 엣지 ST4에서 설계 유용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3D 모델을 직접 편집하는 걸 말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동기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스케치 석장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사도 지고 그다음에 형상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수정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스케치 하나를 고치고 또 다음 스케치를 고치고 다음 스케치를 고치고 근데 이게 히스토리 베이스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설계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최종 형상을 다 아실 것 같으면 뭐 이 스케치가 딱 붙어 있다든지 내가 금방금방 눈에 띌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설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 위에 그다음 10번째 이후에 또 다른 스케치가 있고 또 한참 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에 의해서 꼬여가지고 형상들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식 기능들은 형상 자체를 셀렉트하거나 그 필요한 부분들의 피처들 혹은 면들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해서 형상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해서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회사에 대한 질문이라 조금 그런데요. 동기식은 NX와 솔리드 엣지 차이가 있나요? 예, 개념은 동일하고요. NX와 엣지 자체는 개발도 개념을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제품 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 개념은 똑같고요. 기능도 똑같지만 필요에 따라 약간의 옵션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능 자체와 개념은 동일합니다. 팀센터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팀센터에서 어셈블리 후 단품 형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나요? 단품 형상이 변경이 되게 되면 리비전이라고 해서 실제 이름을 같이 하는 경우 과거에 이제 폴더에서 관리하시게 되면 뭐 100점 블록.뭐 PAR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면 블록 언더바 1.PAR, 블록 언더바 2.PAR 이런 식으로 사람이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팀센터에 가시면 블록.PAR 하나 안에 그것들이 버전이나 리비전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같은 이름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설계자분들은 전혀 그런 데 고민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2차원 및 3차원 CAD의 경우에도 타 CAD 프로그램과 호환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호환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널이 같거나 혹은 커널이 틀려도 트랜슬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잘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소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개선책으로 계속 이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카탈로그를 자사에 맞게 부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 카탈로그를 받으시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엣지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엣지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중립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 데서 받으시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동기식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카탈로그라고 하면 수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일에 우리 회사가 유사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중립 포맷이나 엣지 포맷을 받아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동기식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웹 네트워크나 혹은 이 면을 찍고 드래그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던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땐 스케치도 만드시고 혹은 면이나 특정 형상들을 피처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형상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읽다가 지금 굉장히 좀 그렇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솔리드 엣지 ST4와 관련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